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창업 정보를 통해서 정말 모르던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지난달 말에 세금을 마저 냈습니다. 네. 작년 걸 냈는데 그래서 이번엔 창업 시 세금 기초 상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예. 창업 시 이 세금 기초 상식을 좀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초 상식을 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단 기초 창업 컨설팅만 하다 보니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개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세금 문제로 곤란해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하시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작게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 하시고 막상 장사 1년 하고 나서 세금 나고 나니 적자라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세금 내고 나니 적자라. 예. 네. 그러게요.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떼고 주니 그렇지만 창업을 하게 되면 자신이 알아서 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알아야만 하겠다 싶은데요. 그럼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 두 번째, 세금의 종류 및 내는 기간. 세 번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과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도 제가 세금을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별 사업자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사업자가 나누어지는데요. 과세 사업자와 비과세 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고요. 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사업자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고 대중교통, 도서, 신문,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비과세 사업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싼 가게 물자를 공급하거나 문화예술을 진흥할 목적으로 면세를 해준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과세사업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과세사업자에도 간이과세사업자와 일반 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로 실제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 영수증이 아닌 간이계산서만 끊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 전체의 매출의 10%를 내는 반면에 간이사업자는 일반적으로 0.3에서 3%의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에 간이과세 사업자로 시작을 했더라도 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1년이 되면 만약에 4,800만 원이 넘어가면 1년이 되면 바로 일반 그 과세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처음 자영업하게 되면은 1년은 그럼 간이과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대부분 그로 시작을 하죠. 근데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으로 넘어갑니다. 예. 4,800만 원이 기준이군요. 예. 자, 세금에 따른 사업자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 세금의 종류와 내는 기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두 번째가 종합소득세, 세 번째가 지방세입니다. 그럼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세금 기본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군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럼 먼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내야 합니까? 자,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 사업자들이 꼭 내야 하는 세금이고요. 물건이나 서비스 한돈의 10%를 내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 사업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각각 3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 혜택을 받은 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는 기간이 1기가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기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을 잘 아셔야지만 추가 과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예. 그리고 납부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예. 또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예. 네. 나눠져 그러면 있어요, 신고는 이렇게. 한 번 하지만 저 세금은 두 번 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총 2번 신고를 해야 돼. 2번 신고를 하고 2번 내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네. 그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요. 당해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실납세 대상자라고 해서 소득이 많아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월에 신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고요. 금액은 7단계로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6%고 5억 초과는 42%를 냅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부여됩니다. 즉 과세표준 이하의 금액은 그 밑에 금액으로만 내게 되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알아봤고 이제 하나가 이제 지방세인데 예. 지방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됩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 조달을 위해서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정기분 지방세는 1월을 등록면허세, 6월, 12월은 자동차세, 7월, 9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에 대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금이 복잡하고 듣고 보니까 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창업 시에 재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업무상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업무상 처리 비용 어떤 것들을 좀 챙겨야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건 비용 처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계산서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순 매출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비용 처리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원재료비, 인건비, 인테리어 및 기타 부대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그 중에 7,500만 원의 재료비를 공제하고 1,000만 원은 인건비를 공제하고 그 외 기타 비용은 1,000만 원으로 들어갔다 치잖아요. 그럼 총 비용이 9,5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번 순이익은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제가 예를 쉽게 들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보통 매출이 그 3억에서 6억 사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한 3배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 세금 계산이나 계산서를 받지 않게 되면 순이익이 크게 잡히는 거죠. 아까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물건값이 7,500만 원인데 6,500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내 순이익이 500만 원에 1,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리 비용, 예. 영수증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꼭 잘 챙기셔야 돼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기타 부대 비용도 생각해서 훨씬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다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식비라든가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정해주는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잡아서 해야지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게 순매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다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도서비의 경우에도 1년에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영순위 챙겨서 내는 것보다는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득공제 사이트에 가면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치면 출력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세금을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 시 세금 상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창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창업에 임하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돈을 뜯기는 기분이 든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창업을 하든지 누구에게 얼마의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창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창업자들께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창업 시 수없이 많은 세금의 경우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전문가를 찾고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창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세무사
업무를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던데 그래도 이런 정도는 좀 알고 맡기는 거고 많은 책이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세무사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